자, 봅시다. 요게 19학년도 수특 융합 4번 지문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딱 보면은 되게 빡세요. 그쵸? 되게 빡세요. 빡센 거 확실하게 와닿죠? 그냥 쭉 그냥 크게 보기만 해도 빡센 거 와닿고 엄청 길어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문제를 지문을 먼저 쭉 보고 이해하고 풀려고 하면은 그렇게 풀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15분에서 20분 걸릴 겁니다. 지문이 길고 내용이 어려워 보이는 경우 문제에 집중해가지고 그 녀석을 해결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냐면 이런 경우에 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구체적 내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1문단은 이해하기 쉽게 나와요. 그리고 1문단에서 주제를 던져준단 말이야. 1문단 읽어볼게요. 비례란 요렇다. 우리는 뭐 일정한 비일 때 아름다움 느낀다. 당연한 거고 요것은 뭐 부분 전체 부분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비례의 개념은 다양한 장르에서 중요시하는 거였고 이와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어 온 것이 황금 비율이다. 황금 비율은 인간이 느끼는 가장 아름다운 비율인데 이 개념을 딱 보니까 황금 비율의 주인공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 개념은 유클리드에서 출발했다. 유클리드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얘는 유클리드라는 사람은 요렇게 해가지고 잘 이해 안 되면 넘어가세요. 근데 외중비라는 단어는 기억하셔야 돼요. 따옴표 쳐놨잖아. 그치? 외중비라 칭했대요. 그리고 이때 긴 선분 길이와 짧은 선분의 길이의 비를 A,B를 하면 A와 B의 비율은 이렇게 무리수가 되며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연구가 더해져 오늘날 황금 비율이라는 이름으로 정착되었다. 황금 비율을 이야기할 때 잘 이해가 안 되면 이 문단에서도 그냥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황금 비율 그리고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얘네가 피보나치 수열인데 저는 피보나치 수열 잘 몰라요. 문과고 배운 지 오래되기도 했고 그래서 다시 읽어봤어요. 제3항부터 다음에 각 항이 앞선 두 개 항의 수를 더한 것이 된다. 이런 거구나. 1 더하기 1은 1, 2, 1 더하기 2는 3, 2 더하기 3은 5, 3 더하기 5는 8, 5 더하기 8은 13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구나. 이 수열에 연속하는 두 항의 비율은 유리수이지만 뒤로 갈수록 황금 비율인 무리수의 근사치가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얘는 무리수니까요. 요 정도만 읽고 그냥 문제로 가볼게요. 문제가 풀리나 안 풀리나 같이 풀고 확인할게요. 저도 아직 답을 확인 안 했거든요.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윗글에 대한 설명.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필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글 전체 흐름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글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특정 이론이란 우리가 뭘로 파악을 했죠? 황금 비율 또는 피보나치로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이 통시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필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통시적, 공시적이라는 개념은 제가 기출문제 짤강에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보셔야 될 거예요. 그걸 본 학생이든 못 본 학생이든 다시 필기를 하세요. 처음 필기를 해도 좋고요. 통시적이랑 공시적이라는 게 이 시라는 것은 시간, 시점에 대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통, 공 요것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통시적이라는 것은 시간을 관통한다 또는 통과한다. 그리고 공시적은 공통된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통시적이라는 것은 특정 이론이 그냥 이 말 자체예요. 특정 이론이 변화하고 발전해온
과정에 대해서 시간의 흐름으로 고찰하고 있다. 시간의 흐름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 과거에는 이랬고 거기서부터 조금 더 시간이 흐른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발전했고 거기에서 시간이 흘렀을 때 다시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발전했다. 시간을 관통해서 이 개념이 어떤 식으로 변화해 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통시적인 거예요. 통시적인 관점. 그러니까 이 통시적이라는 단어에는 당연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했다는 단어가 빠지지 않는 거죠. 반면에 공시적인 것을 볼까요? 공시적인 것은 공통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변화하고 발전했다는 단어가 사실 공시적이라는 단어에는 맞지 않아요. 같은 시기에 같은 시점에 이 특정 이론, 특정 개념이 어떤 식으로 여러 가지에 쓰였는지를 바라봐주는 게 공시적인 관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이 황금 비율이라는 애가 이제 이거 지울 거예요. 황금 비율이라는 애가 발전하고 변화해 왔는지를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쭉 보세요. 황금 비율이 변화하고 발전해 왔는지. 자, 화가는 황금 비율에 심취했고요. 피보나치 수와 황금 비율은 음악에서도 찾을 수 있고요. 15세기 연극 음악인데 여기에서도 피보나치 B가 나오고요. 피보나치 수는 작곡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되었고요. 그리고 작가가 의도적으로 황금 비율을 도입했고 황금 비율은 미를 구현한 하나의 방식으로 의미를 잃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 황금 비율이 변화하고 발전했다는 것을 찾을 수 있나? 나는 그냥 황금 비율은 그대로 있고 얘들이 음악의 여러 가지 장르에 그냥 단순히 적용됐다. 황금 비율이 변화하고 발전한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 이해되나요? 황금 비율이 변화한 건 절대 아니라는 말이에요. 2번 볼까요? 유사한 사례를 비교해 나가면서 대상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부각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쭉 읽어봤으면은 하나하나 찾는다기보다는 방금 읽은 거랑 가장 비스무리한 느낌을 주는 거를 찾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글 전체의 흐름이고 적절한 것은이니까 딱 하나가 답일 거란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황금 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황금 비율이 화가, 음악, 작곡 등에 적용이 됐다는 거죠. 여기에서 제일 비슷한 건 뭐죠? 황금 비율의 의미를 1문단에서 밝혔고 1, 2문단에서 황금 비율, 피보나치 비율을 밝혔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 황금 비율이 적용된 사례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게 맞는 말이 아닐까요? 일단 1번의 답은 4번으로 하고 넘어가 봅시다. 2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실 확인 문제네요. 직선에서의 외중비는 황금 비율이다. 외중비 아까 체크를 했었는데 찾아볼게요. 직선에서의 외중비는 황금 비율일까요? 한 직선을 두 개로 나눠서 직선 전체와 나뉜 선분 중 긴 선분의 비가 긴 선분과 짧은 선분의 비와 같은 경우를 양 끝과 부분의 비례, 즉 외중비라고 칭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냥 그려보면 이런 거지. 요건데 긴 선분 길이와 짧은 선분 길이의 비를 A 대 B라 하면 그냥 제일 짧은 이렇게 합시다. A, B, C라고 했을 때 B분의 A는 뭐랑 같다는 말이에요? C분의
B. 맞나요? 긴 선분 길이 어디 있어? 직선 전체와 나뉜 선분 중 긴 선분의 B는 C분의 B죠. 직선 전체와 나뉜 선분 중 긴 선분의 B니까 C분의 B죠. 그리고 나뉜 선분 중 긴 선분과 짧은 선분의 B 여기네요. 긴 선분과 짧은 선분의 B는 B분의 A죠. B분의 A는 C분의 B라는 거죠. 이 비율이 뭐야? 이게 외중비라는 건데, 이게 바로 외중비라는 건데, 여기에서 긴 선분 길이와 짧은 선분의 길이의 비를 A 대 비례하면은 얘는 황금 비율이라고. 황금 비율. 직선에서의 외중비는 그렇다면은 황금 비율이겠죠? 2번. 두 음이 같은 높이의 음일 경우 음정은 1도이다. 두 음이 같은 높이의 음일 경우 그냥 음정 부분 찾아줍시다. 굳이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1도라는 것을 찾아주면 됩니다. 1도. 여기서부터겠죠? 1도. 1도. 음정을 말할 때 두 음이 같은 높이의 음일 경우 1도로 정의한다 그랬네요. 일치하나요? 일치하죠? 자, 3번. 황금 비율의 개념은 수학자 유클리드의 발상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유클리드의 발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뭐가? 황금 비율이라는 개념이. 그쵸? 3번도 맞는 말입니다. 4번. 황금 비율을 갖는 작품들 중에는 의도치 않게 황금 비율로 미가 구현된 것도 있다. 의도치 않게 황금 비율이라는 거예요. 작품 중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쭉 찾아주시면 됩니다. 의도치 않게라는 부분을 찾아주셔야 돼요. 여기 있네요. 그쵸? 예술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의도치 않게를 바꾼 거죠. 그래, 의도와 상관없이 의도치 않게 황금 비율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럼 답은 5번이겠네요. 포브르동. 뭔지 확인을 해줄까? 포브르동. 영국 음악의 음정의 운영 기법을 받아들여 포브르동의 기법을 탄생시켰다. 유럽 대륙의 음정 운영 기법을 받아들여 영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영국 음악의 운영 기법을 받아들여 유럽 대륙의 작곡가들이 만든 거죠. 전후가 반대되어 있는 거예요. 유럽이랑 영국이. 그쵸? 그래서 5번이 답이겠네요.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3번 봅시다.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기억은 뭐죠? 피보나치 수열이네요. 1번. 기원전 기하학. 황금 비율과는 달리 적절한 거 찾는 거니까 피보나치 수열. 그냥 쭉 한번 읽어봅시다. 설명을. 이 수열에 연속하는 두 항의 비율은 유리수지만 뒤로 갈수록 황금 비율인 1.618 대 1의 근사치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뒤에 애로 앞에 있는 애를 나눴을 때 유리수이지만 처음엔 유리수이지만 점점 이 무리수인 1.6180339 1 이 황금 비율의 근사치로 접근해 간다는 말이죠. 피보나치 수열이란.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기원전 기하학 분야에서 만들어진 수열이다. 기원전 기하학인가요?
13세기의 수학자죠? 기원전이 아니네요. 황금 비율과는 달리 고대 건축물을 건설할 때 사용이 되었다. 13세기인데 고대 건축물을 사용할 수가 있나요? 이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게 황금 비율과 거의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왜 황금 비율하고 피보나치를 구분지어 놨을까? 고대 건물 여기 있네요. 얘네도 역시 황금 비율을 이용하여 그 구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피보나치 수열이 아니라 고대 건축물을 건설할 때 사용된 것은 황금 비율이죠. 그러니까 얘도 틀린 말. 앞항을 뒤항으로 나누면 1.618 땡땡땡의 값에 근접한 값을 갖는다. 앞항을 뒤항으로 나누면 근사치가 된다. 일단 요거 정답 후보. 4번 한 직선을 두 개로 나눌 때 직선 전체와 짧은 선분의 비례값을 이용한다. 요거 우리 봤죠? 방금 전에 아까 여기에서 계산했었죠? 직선 전체와 짧은 선분의 비가 아니라 직선 전체를 기준으로 두면은 긴 선분을 쓰죠. 얘도 틀린 거. 5번 연속하는 세 수가 있을 때 맨 뒤의 수에서 가운데 수를 빼면 맨 앞의 수가 된다. 무슨 말이에요? 맨 뒷수에서 가운데 수를 빼면 맨 앞의 수가 된다. 앞에 있는 두 개의 수를 더하면 맨 뒷수가 된다랑 맨 뒷수에서 가운데 수를 빼면은 맨 앞수가 된다랑 똑같은 말이죠. 그럼 답은 5번이겠네. 그치? 얘는 그냥 다 계산해보면 되는 거잖아. 그럼 앞항을 뒤항으로 나누면 1.618 땡땡땡 이건 뭐죠? 황금 비율의 값에 근접한 값을 갖는다라는 말이 왜 적절하지 않은 것이냐면 앞을 보면 얘를 나누면 1이에요. 그쵸? 그리고 얘를 나누면 2분의 1이에요. 얘를 나누면 얘는 뭐죠? 0.7? 뭐 어찌 됐건 간에 앞에 부분들을 보면은 얘들은 유리수고 뒤로 갈수록 근사치가 된다고 했지. 앞항을 뒤항으로 나면 무조건 이 값에 근접한 값을 갖는다라는 말이 아니죠. 그렇기도 하고 앞항을 뒤항으로 나누면 1.628 땡땡땡의 값에 근접할 값을 갖는다라는 말 자체도 틀렸고 얘는 요렇게 바뀌어야 그나마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앞항을 뒤항으로 나누면이라고 했으니까 뒤항이 더 큰 숫자잖아. 그치? 근데 더 큰 숫자로 나눴는데 1을 넘을 수 있나? 아니죠? 요게 조금 더 정확한 근거일 것 같네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그리고 4번 A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 요거 추론 문제인데 좀 어려워요. 별표 쳐보시고 A를 봐줘야 됩니다. 일단 A가 뭐죠? 위 그림에서 왼쪽 C와 A의 관계는 장음정 6도, E와 오른쪽 C의 관계는 단음정 6도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 장음정 6도랑 단음정 6도에 대한 근거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장음정 3도, 단음정 3도라는 애는 나왔어요. 이 둘의 차이가 곧 말이 안 나오냐? 요 둘의 차이가 장음정 3도와 단음정 3도의 차이로 장음정 6도와 단음정 6도의 차이를 추론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장음정 3도와 단음정 3도의 차이는 뭘까?
C와 E 그리고 D와 F인데 C와 E 얘는 장음정 3도예요. 그쵸? 여기서 근데 음정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까? 그냥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C와 E는 장음정 3도고요. 지금 이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 옮긴 D와 F는 단음정 3도예요. 그쵸? 뭐가 차이일까요? C와 E 그리고 D와 F 사이에는 C와 E 사이에는 검은 건반이 두 개 있죠? 검은 건반은 뭐예요? 반음인데 E와 F 그리고 B와 C 사이에는 검은 건반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 둘 사이는 다른 흰 건반들과 달리 반음 간격으로 위치해 있다 라고 하는데 이걸 바탕으로 추론을 해봤을 때 C와 E는 검은 건반의 사이에 전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장음정 3도고 DEF는 반음 간격으로 위치한 EF가 들어있기 때문에 단음정 3도 C와 E에 비해서 D와 F 사이의 간격은 반음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C와 E보다 반음이 작은 D와 F가 단음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6도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겠죠. C, D, E, F, G, A 여기까지가 장음정 6도래요.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검은 건반이 4개 들어가 있고 비어있는 게 하나가 있죠. 그쵸? 그런데 E와 오른쪽 C를 볼게요. E와 오른쪽 C를 볼게요. 왜 체크가 안 되냐? 그냥 보세요. 예. 그냥 보시면 됩니다. E와 오른쪽 C는 어떻게 되죠? 검은 건반이 3개 그리고 비어있는 게 2개죠. 얘도 하나가 부족하네. 근데 이렇게 건반을 가만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연속된 6개의 흰 건반을 뒀을 때 빈 공간 하나는 무조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전제야.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빈 공간 하나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장음정 6도라고 말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예외적으로 빈 공간 2개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하나가 비니까 단음정 6도가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답은 뭘까요? 검은 건반 수와 흰 건반 수는 아니죠. 검은 건반의 차이는 음정이 반음 작다죠. 검은 건반이 하나 줄으면 얘네가 흰 건반 수는 6개로 같지만은 음정이 반음 작다는 것은 검은 건반이 하나 작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은 건반의 기준 잡아가지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 이건 좀 어려워. 그러니까 좀 너무 이걸 왜 낸 거지? 애초에 이해가 안 가는. 그러니까 아니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장음, 단음 이런 것을 이렇게 되면은 학생들 당연히 뭔 말인지 모를 수밖에 없지.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되지? 목이 탄다. 내가 음악을 안 배워서 그 뭐죠? 온음이랑 반음이라 그랬나? 그 흰 거만 2개 있을 때? 그리고 흰 거랑 검은 것도 반음이라 그랬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자
방금 음대를 다니신 영코치님이 흰 건반 사이에 검은 건반이 있으면 온음, 검은 건반이 없으면 반음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C랑 D는 검은 건반이 있죠. 그러니까 얘네는 온음이에요. D랑 E도 검은 건반이 있죠. 얘네는 온음이에요. E랑 F는 검은 건반이 없죠. 그러니까 반음이에요. 온은 뭐 온전한 온 해가지고 온음이라 그랬겠죠. 그러면 이 온음의 기준은 뭐야? 사이에 검은 건반이 있어야 된다. 왜냐면은 검은 건반은 반음이니까 이렇게 반음에서 온음이 완성이 된다. 근데 얘는 사이에 검은 건반이 없으니까 그냥 반음인 거야. 얘네는 당연히 온음이고 얘네도 당연히 온음이고 A랑 B에도 당연히 온음이에요. B랑 C는 당연히 뭘까요? 반음이겠죠. 그러니까 장이라는 애, 단이라는 애는 이게 이 C, D, E, F, G, A, B, C 이 얘네의 개수에 따라서 몇 도라는 애를 설정을 하는 거야. 도레미 할 때 그 도가 아니라 그냥 단위의 도인 것 같아요. 흰 건반 개수가 몇 개냐를 물어보는 도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만약에 나열을 했을 때 최소의 반음 뭐라고 할까? 나열을 했을 때 나열을 했을 때 최소의 반음이 최소한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전제했을 경우에 장과 단을 가르자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도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3도라는 게 나열을 했을 때 요렇게도 나열을 할 수 있을 거고 요렇게도 나열을 할 수 있을 거고 요렇게도 나열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최소의 반음이 없죠. 반음이 없는 경우가 나열했을 때 분명히 존재하죠. 그럴 경우에 얘는 장3도가 되는 거고요. 나열을 했을 경우에 이 반음이 없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EFG로 나열이 됐다면 얘는 없는 애도 존재하는데 굳이 반음이 낀 애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단 3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6도도 봅시다. 기왕 시작했으니까 우리 6도도 즐겁게 한번 봐볼까요? 6도는 뭐야? 6개를 나열했을 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6개를 나열했을 때 이렇게 하나가 낄 수밖에 없어요. 그쵸? 6도에서는 하나가 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장은 방금 전에 너무 3도 설명을 이렇게 해볼까? 3도, 6도 장에서는 반음이 없어요. 3도에서 단에서는 반음이 한 개 있어요. 6도를 나열했을 때 무조건 반음이 하나는 들어가요. 그쵸? 6개를 나열했을 때 무조건 붙어있는 애가 하나는 존재해. 그러니까 6도에서 장은 반음이 하나 있을 때, 반면에 단은 요렇게 만약 E, F, G, A, B, C를 다 나열을 한다면 반음이 9번 들어가게 되죠. 얘는 단으로 친다는 말인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얘죠.
A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A에서 답이 안 나온다면은 이 A를 생각해 주기 위한 뭐라고 하죠? 전 과정에서 나온 근거를 봐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읽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요렇게 읽어주시고 푸시면 되는 겁니다. 피아노 나온 여기부터. 그리고 마지막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 보시면 우리 이제 피보나치랑 황금 비율에 대해서 생각을 했잖아요. 그쵸? 버트로크, 현악기, 타악기, 첼로, 현악기, 타악기, 첼로 이 둘 다 여기 내용이고요. 1악장 89마디의 89라는 숫자는 피보나치 수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수이다. 피보나치 수열이 뭐예요? 이 전에 있는 두 개를 더하면 다음 수가 되는 거죠. 피보나치 수열 뭐예요? 34 더하기 55는 뭐죠? 이 다음은 89가 되겠죠? 찾아볼 수 있는 수겠죠? 저기에 숫자가 그대로 안 나와 있다고 해서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제3항부터 다음에 각 항이 앞선 두 항의 수를 더한 것이 되니까 이 다음의 수도 당연히 생각해 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번 현악기, 타악기, 첼로를 위한 음악을 55번째 마디의 기준으로 둘로 나눴을 때 전반부, 후반부에는 모두 황금 비율에 가까운 값을 발견할 수 있다. 55마디 기준으로 둘로 나눴을 때 얘는 89마디죠. 89마디인데 55마디를 기준으로 앞뒤로 나눴을 때 앞에 55마디가 있고 뒤에 34마디가 있는데, 피보나치 수열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 앞은 21 그리고 34죠. 그쵸? 얘 앞은 뭐예요? 13이죠. 13, 21, 34. 여기에서 똑같이 피보나치 수열로 13 대 24가 발견이 되죠. 둘 다 피보나치 수열, 즉 황금 비율에 가까운 값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도 맞는 거. 3번 버트로크의 디베르티멘토의 음악적 조직의 음정세포에 연속하는 두 수의 비는 유리수이다. 뭔 말이야? 음정세포는 2, 3, 5, 8, 13밖에 없고요. 그리고 얘네의 비율은 전부 유리수죠. 요 앞에 이 수열에 연속하는 두 항의 비율은 유리수이지만 뒤로 갈수록 황금 비율의 근사치가 된다. 그러니까 유리수라는 것을 확인하지 않아도 여러분 암산으로 3분의 2, 5분의 3, 8분의 5, 13분의 8을 계산을 해보시면은 유리수가 나온다고 파악하실 수 있겠죠. 13분의 8은 유리수인가요? 그렇게 맞지. 유리수가 맞지. 그렇게 뭐지? 정수분의 정수로 표현되는 건 유리수지. 맞나요? 정수분의 정수로 표현되는 건 유리수가 맞죠? 맞대요. 정수분의 정수로 표현되니까 유리수가 맞는 거죠. 4번 디베르티멘토의 음악적 조직의 음정세포인 2, 3, 5, 8, 13에서 3과 5의 비는 피아노 장음정 6도에서 두 음정의 진동수비. 피아노 장음정 6도의 두 음정의 진동수비가 3대 5인가요? 그걸 찾아봐 줘야죠. 장음정 6도가 여기 있었잖아요. 그쵸? 장음정 6도는 뭐였어요? C와 A의 관계죠. C와 A 어딨죠? 찾아주시면 됩니다. C와 A 몇 초 약 264번 진동하는 C와 몇 초 약 440번 진동하는 A는 장음정 6도가 맞아요. 264 대 440의 비는 피보나치 비로 3대 5다. 3대 5가 맞네요. 맞죠? 둘 다 3대 5죠? 그럼 답은 5번인데
자, 음악적 조직의 음정세포를 작은 수부터 나열하면 연속하는 두 값의 비는 뒤로 갈수록 앞의 값보다 황금 비율의 값에 더 벗어나게 되나요? 피보나치 비율인데 뒤로 갈수록 황금 비율의 근사치가 되죠. 근데 여기서 본 적이 있는 게 아닌가? 방금 전에 뭘 풀 때 우리가 봤었는데 피보나치 수열 찾으면서 봤었나? 그쵸? 1번, 2번에서도 피보나치 수열 황금 비율 이런 걸 찾으면서 봤었죠. 그러니까 1, 2번, 5번은 되게 비슷한 선지였던 거예요. 답은 근데 반대로 말한 5번이죠. 문제 이렇게 풀었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느라고 엄청 오래 걸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세요. 전부 다 읽으면서 이해하면서 푸는 게 더 시간이 오래 걸렸을지 아니면 제 방법대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풀어보고 이렇게 하면 풀리는구나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를 이해를 한 다음에 이 방법이 더 문제를 풀 때 빨리 풀 수 있는지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지문은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읽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이런 건 내면 안 되지. 일부러 니들 이거 다 읽지 마라고 하고 문제를 내는 건데, 지문을 내는 건데, 왜냐면은 다 읽으면 시간이 부족하거든. 당연히 그렇게 설정을 해놨거든. 왜냐면은 니들 점수를 떨궈야 되니까 찍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려면 제일 편한 게 뭐예요? 지문 늘려가지고 여러분들 읽는데 시간 오래 걸리게 되고 그러고 헷갈려가지고 문제 잘 못 풀게 하는 그게 가장 편한 방법이잖아. 그러니까 그 방법을 걔네가 이렇게 하면 니들 점수 떨어질 거야 라고 의도한 그 방법을 쓰면 안 된다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연습을 꼭 해보세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서 뭐 어려운 개념은 이 정도 있었으니까 요거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요 정도 하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